안녕하세요, 대주주입니다. 14년 전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단칸방에 살 때 저기 남산타워에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. 그 해지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는데,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곳으로 보이지만, 그때는 이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. 미래에 대한 고민, 외로움, 또 막막함, 복잡하고 사람은 많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냉정한 곳, 저 수많은 집들 가운데 내가 편히 머물 곳이 하나 없는가, 왜 없을까에 좀 서글펐죠.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또 같은 것을 보더라도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. 또 결과도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요. 그래서 주식 또는 종목 얘기를 유튜버에 참 드린다는 게 항상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. 누군가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만큼 여유가 있을 수 있고요. 또 누군가는 절대 위기가 오면 안 되는 그런 상황, 그런 간절함으로 투자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. 절박함, 간절함, 다 좋습니다. 성공하는 투자에 좋은 그런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조바심은 버리셔야 합니다.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 했나요? 주식도 한 30년지 대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. 대주주가 한 10년 정도는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은 뭘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,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종목들을 이제 보기보다는 시장의 흐름들을 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. 지금 아까 우리 시장 끝날 때 나스닥 선물 지수가 오늘 아까 한 0.3% 4% 정도 하락하고 있다가, 지금 나스닥 선물 100 기준으로 보면 하락폭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. 마이너스 한 0.9% 정도 하락했고요.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참 드라마틱했습니다.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순매수 4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. 사상 최대죠. 총 4조 4,920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, 개인이. 외국인이 3조 7,400억을 매도를 했고, 기관이 외국인이 7,17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.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이 좀 샀고요. 개인은 860억 매수하고 기관은 85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. 굉장한 개인 투자자들의 거의 약간 미친 광풍? 정말 이렇게까지 장을 보면서도 조금 밀릴 때는 좀 밀려주는 게 좋거든요. 왜냐하면 일보 후퇴는 2보 전진을 위한 전략적 후퇴다 이렇게도 하는데, 이렇게 지금 뭔가 조바심, 뭔가 뒤처지고 있음, 뭔가 한탕주의로 들어오는 이 개인의 자금이 얼마나 단단한 자금인지,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을 때 이 변동성을 굉장히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. 이런 뉴스들이 막 뜹니다. 대한민국은 주식 강풍, 선보러 가서도 투자 종목. 요즘 제가 만약에 솔로고 선본다고 하면 굉장히 인기가 좀 좋지 않을까요? 요즘은 엄청난 광풍일 것 같습니다. 이게 주식 안 하면 바보 된다, 전세관까지 베팅하는 개미들, 과열은 확실히 좀 과열입니다. 우선 좀 시장을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, 지난번에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. 경기가 빨리 회복된다라고 이제 하면, 경기가 코로나가 빨리 잡힐 거다라는 관점에서는 이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움직입니다. 이게 금리가 이제 움직이면 인플레이션을 좀 부추기게 되고, 결국은 이 얘기는 시장이 유동성을 풀었던 거를
좀 빨리 회수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귀결됩니다. 때문에 이 백신이 이제 마치고 그 코로나가 좀 아직도 뭐 사상 최대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힌다는 분위기를 얘기하자니 유동성이 회수돼야 되는 걸로 귀결이 되는 좀 딜레마가 좀 있고요.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이대로 계속 안 잡히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하자니 언제까지 돈을 풀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작용하는 거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시장의 가장 큰 버팀목은 뭐 이 그 경기 부양책이죠.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그 초특급 경기 부양책들이 아직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바이든도 미국민 2,000달러 취임 직후 보냅니다. 6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에 입금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원래 600달러 정도 얘기되는 것들이 이게 지금 2,000달러까지 얘기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엄청난 총알이 대기되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한 뭐 2월 14일 날까지 입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이게 어쨌든 증시의 가장 큰 버팀목은 버팀목입니다. 버팀목이지만 어쨌든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와 그 이후에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가 잡히고 경기가 빨리 회복되면 어쨌든 금리 상승,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 때문에 유동성을 그냥 다시 회수해야 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.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.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를 이제 그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탄핵을 시킨다고 이제 그 하고 있습니다. 상하원을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.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탄핵이라는 게 결국 과반수만 확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원은 어느 정도 통과하겠지만 상원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분위기들도 좀 있고요. 이 트럼프의 강성 지지자들이 또 트럼프 탄핵이라는 상황에서 뭐 빌미로 미국의 또 다른 소요 사태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. 어쨌든 다시 한번 불거지는 이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상황들도 지금 어쨌든 최근에 굉장히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오른 시장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좀 조정을 조금 받고 다시 한번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좀 거치고 우상향하는 그림이 가장 좋을 것 같은 시나리오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그 조정의 깊이가 얼마나 깊을지 뭐 아닐지 이런 건 참 알기 힘들거든요. 지난번에 한번 경험하신 분들, 그러니까 12월장, 1월장에 이제 진입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요. 올해 그래도 뭐 5월, 6월 이렇게 진입하신 분들은 경험을 하신 게 9월, 10월 달에 한 두 달, 11월까지 공매도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꽤 조정을 한번 받았지 않습니까? 그때 뭐 얘기들이 뭐 서너 달 벌어놓은 거 다 까먹었어요. 다시 마이너스 됐어요. 되돌아갔어요. 뭐 그랬거든요. 그리고 나서 시장이 과연 반등할까요? 굉장히 그 상황 속에서 12월부터 지금 강하게 반등해서 1월달 강한 장인데 공매도가 그때도 이제 시장 이슈가 됐었어요. 지금도 이제 3월 11일, 15일날 공매도 종료한다는 얘기는 금융위에서 하고 있고 이 지금 여당 지도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동화 개미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뭐 선긋기를 하고 있다는데 결국 공매도 이슈가 뭐 그때는 국민청원도 하고 뭐 이랬지만 이게 이번에는 또 미뤄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. 왜 시장의 참여자들이 개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아무리 정치적인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뭐 개인도 아니면 공매도는 어느 정도 허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든지 특히 지금 물량이 다 털려 있는 기관들은 뒤로는 어쨌든 공매도를 굉장히 그 허용해 달라고 얘기를 할 거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다시 그 연장을 했고 사실 그 코로나 때 지수가 1,400까지 빠진 상황에서 한 1,600, 1,700대 공매도의 금지 조치들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야 시장이 많이 빠져 있었고 시장을 단기적으로 코로나 때 너무 급락시키는 것들 그게 공매도가 시장을 왜곡한다 해서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 3,000포인트가 높은 상황에서 뭐 개미들이 돈 벌었던 개미들이 좀 더 벌게 하려고 그 공매도를 이 추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긴 힘들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뭐 정부에서도 3,000포인트 이상, 뭐 3,300포인트, 뭐 이렇게 주식 광풍 개인들이 막 B2에서 들어오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이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
제가 봤을 때는요. 이게 시행 안 될 명분이 없어요. 아무리 지금 그런 상황이라도. 그래서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시장을 또 압박할 거고, 또 이번 주가 목요일날 14일 날이 옵션 만기일입니다. 그 옵션 만기에 지금 뭐 외국인 포지션이나 선물 포지션은 뭐 크게 지수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그 장 종료까지의 포지션, 그러니까 이제 그 지수로 얘기하면 2100 뭐 한 3, 40선. 근데 어쨌든 지금 기준에서 코스피가 더 올라가긴 좀 힘들고, 지금 상황이나 지금 상황 조금 아래에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던데, 최근에 외국인도 이 선물 포지션을 뭐 하방 잡았다가 청산하고 상방 잡았다 청산하고, 이 시장의 변동성들, 특히 개인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 변동성들을 극대화시키기 굉장히 좋거든요. 여러 가지 빌미들만 생기면.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1월 14일까지의 그 14일날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도 이 변동성에 대한 부담들이 분명히 지금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시장들을 이 그 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시장을 좀 마디로 보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 이 그 어떤 그 주식 투자하면서 그 문제는 뭐냐면, 이 단기 트레이더들은 시장을 너무 이제 그 점으로만 봅니다. 그래서 마디로 볼 줄 몰라가지고 막 참지 못하고 계속 지르다 보고 막 이러니 결국은 나중에 뭐 제로섬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고, 가치 투자자들, 엉덩이 좀 무거운 가치 투자자들의 단점은 종목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밸류에이션도 평가하고 저평가된 가치의 종목들을 뭐 사고, 또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미래 성장을 보고 또 투자하고 하고 뭐 100% 150% 나고 들고 가고 이렇긴 하는데, 종목과 너무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때로 냉정한 판단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. 이거 제가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. 정말 그냥 그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주식, 저도 올해 굉장히 전망이 좋고 지금도 저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올해 전망에 비하면 싸다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캠트로닉스인데, 이 캠트로닉스의 어떤 이런 전망, 그 어떤 히든 종목으로서의 가치는 이 차트를 보시면 작년 말부터 이렇게 불었어요. 그래서 작년 말에도 캠트로닉스 주가가 지금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2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어요. 소위 말하는 제 동료들, 여의도의 선수들이 작년에도 이 캠트로닉스라는 주식을 만원, 12,000원, 13,000원대 사서 2만 원까지 굉장히 크게 수익률을 올렸던 상황이었고, 캠트로닉스가 올해 코로나가 많이 없었다면 올해 영업이익을 막 600억씩 찍고, 또 작년이죠.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찍고 올해는 지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러는데, 그러니까 재작년 기준에 말해서도 캠트로닉스의 기대감이 엄청 컸다고요. 근데 코로나를 맞았어요. 그러면서 이 18,000원, 2만원짜리 주식이 코로나 때 3월에 7,400원까지 빠졌어요. 이 캠트로닉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, 너무 회사가 내용이 좋다 보니까 이때 이 18,000원, 15,000원대, 14,000원대 나름 싸게 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, 동료들이 막 신용 2배씩 CFD 계좌로 막 몇 배씩 질렀던 사람들이 많아요. 여의도에서 주식 잘하는 가치 투자.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 종목들을 너무 좋으니까, 이 웬만큼 빠져도 손절 못하고 붙들고 있다, 이게 코로나 때 다 번아웃 된 거예요. 로그아웃 된. 그래서 캠트로닉스에 털린 큰 손들, 조막손들이 굉장히 많아요. 코로나 때 이걸 너무 좋으니까 이걸로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신용을 쓰다가, 그 캠트로닉스가 이제 7,000원에 코로나 극복하고 이제 3만원 올라간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종목에 대한 어떤 부심이 크지 않는 뭐 트레이더들이나 뭐 이런 뭐 지금 비트코인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, 공부 뭐 좀 얕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? 트레이너 뭐 차티스트들은 종목 사가지고 뭐 마이너스 10% 15% 되면 막 겁나서 팔아버리거나, 뭐 이게 뭐 더 넣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 막 신용을 써서는 못 들고 있어요. 한 1, 20% 빠지면. 그러니까 중간에라도 어떤 식으로든 끊든 막 이래요. 근데 이 회사가 정말 별 문제 없고, 코로나라는 상황이 와도 뭐 흑자는 나고, 뭐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, 뭐 주담도 통화해서 뭐 우리 회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, 뭐 조금 어렵긴 하지만 같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주식은 같이 극복하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런 신용을 쓰거나 뭐 너무 꼭 잃지 않아야 되는 돈으로 하는 사람들, 그런 가치 투자자들을 다 떨궈내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
이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올해 그 3월달 코로나에서는 오히려 종목을 깊이 공부하는 그런 가치 투자자들, 그 보통 그렇게 종목을 깊이 공부하는 그 가치 투자자들 중에서는 워낙 그 주식에 확신하고 자기는 싸게 잡았다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. 반대로 한 종목이나 두 종목만 완전 레버리지 써서 몰빵하거나 아예 한 종목으로 가거나.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대박 났겠죠. 캠트로닉스 지금 3만 원까지 갔으면 여러 수십 배를 벌었겠죠. 근데 그런 사람들의 지금 마음의 고통은 아웃되고 나면 뭐 다시 그 종잣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회복을 못한 거죠. 이렇게 올라와도. 아무튼 지금은 시장이 이제 시장을 점이 아니라 조금 그러니까 마디로 보고 가야 된다라는 점들을 좀 명심하고, 조바심은 그 기회보다는 위기와 가까운 단어이기 때문에 조바심은 조금 그 차분함으로 바꾸고 시장의 큰 흐름들을 좀 보면서, 사실 그 오늘 시장이 이렇게 뭐 빠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시지만 이 그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별거 없거든요. 오늘 물론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견뎌내고 오늘 뭐 이렇게 물론 뭐 좀 올랐다 빠졌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끝났지만 대부분의 뭐 저의 관심 주식들도 보면 이런 시장에서는 뭐 올라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큰 흐름들이를 뚫고 갈 만한 종목을 정도를 찾았다, 그런 이슈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들, 물론 그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확신하고 좋아하는 주식들이 오늘 좀 과도하게 빠지면 뭐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뭐 장중에 한컴 위드 이런 주식들도 뭐 6%씩 그냥 쭉 밀리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. 막 변동성이 좀 크던데 어쨌든 이렇게 막 좀 과도하게 밀리는 주식들은 뭐 밑에서 좀 걸어 놓으면서 조금씩 현금들을 쓸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너무나 그 조바심, 지금 그 시장의 뉴스로 보듯이 이렇게 막 초광풍으로 막 외국인 기관이 때려 파는데도 막 그냥 무조건 질러 하고 삼성전자를 이렇게 막 갖다 지를 타이밍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, 오늘도 대주주와 함께 11시가 지나는 밤 보내고 있습니다. 아무튼 내일 증시도 좀 대응을 좀 잘 하도록 하고, 그 당분간 좀 지수가 이슈일 때는 지수 포인트에 대한 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시장의 상황들이 조금 차분해지면 다시 뭐 종목 포인트들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대주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